안녕하세요.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. 지금 2021년 12월이고 제가 이민을 온 지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좀 굵직굵직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좀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011년도에 입국을 했고요. 그때는 이제 용접사가 아니고 좀 이렇게 헬퍼로 시작을 했어요. 헬퍼 또는 레이벌, 머신 오퍼레이터라고 그 용접을 하는 분들, 피팅하는 분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급도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한 10불 정도 됐었는데 한 그 정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자세한 디테일들은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도 있어요.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조금 이제 잘 돼서 영주권 지원을 좀 받게끔 되었고 2013년도에 영주권을 받게끔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서 지금 와이프를 그때 2013년도에 처음 이제 만났는데 결혼은 2014년도에 하게끔 돼요. 그런데 이제 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조금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이민도 했고 인생을 좀 즐겨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이렇게 짧게 끝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좀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. 그때 당시에는 이것저것 모르는 것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그 계획이 막연하고 중간에 바뀐 것도 많았지만 큰 방향에서는 지금 원래 생각했던 계획대로 방향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그걸 계속 이제 봐가면서 이 방향이 맞는지를 체크를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제 임금이 있고 와이프 임금이 있고 우리가 번 돈으로 재테크를 통해서 조금 이제 여유를 좀 이제 가져가는 그런 이제 가정 계획을 좀 꿈꿨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중간 과정인 거죠.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결혼이 좀 이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015년도에 어프렌티스를 시작을 했고요. 그 전에 어프렌티스를 좀 안 거치고 시험을 봐가지고 좀 통과를 하려고 이제 시험도 보고 했는데 떨어졌어요. 제가 모르는 것도 이제 그쪽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 그 공부도 조금 이제 어려워가지고 결국에는 학교를 들어갔습니다. 그 2015년도에 리덕집을 구매를 하게끔 되는데 이게 싱글 하우스예요. 저한테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영끌이에요.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가지고 이 집을 산 건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용 홈 대학가 근처에 방이 많은 데를 해서 그 방을 렌트를 주고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. 아기가 생기기 전에 이제 제 임금이 생활비랑 같아져서 이제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는 그런 이제 좀 빠듯빠듯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조금 이제 재테크를 하면서 수입을 좀 이제 늘려나가는 시스템을 엄청나게 꿈꿨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가 근처에 좀 이제 임대 소득이 나올 만한 집을 꿈꿨었는데
와이프 입장에서는 이제 아기도 생기고,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 좀 이렇게 단란한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서, 이때 만약에 그걸 포기하게끔 되면은 이제 두 번 다시 자기한테 이런 싱글 하우스를 살 기회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그래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이제 리덕집을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, 원래 처음에는 이제 베이스먼트를 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추가 수입을 만들 계획이었는데, 베이스먼트를 개발하기 위한 비용도 뭐 워낙 그 이제 버는 거랑 그리고 나가는 비용이랑 모기지랑 이렇게 너무 빠듯빠듯해가지고 잘 안 모이던 상황이었어요. 돈이. 지금은 임금 소득이 꽤 높은데, 그때는 이제 어프렌티스를 시작하기도 전이라서 시급이 한 20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거든요. 좀 잘 받으면은 한 25불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랬습니다. 그리고 2016년도에 용접사 전임맨을 마치게끔 돼요. 그 이제 2011년도부터 회사에서 일을 했던 시간들이 이때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조금 이제 빠르게 용접사를 취득을 하게끔 되었고요. 근데 이제 1, 2, 3학년 전부 다 학교를 가서 6개월은 학교를 가게끔 됩니다. 이때 뭐 시급은 조금씩 이제 오르는데, 뭐 그래도 실력도 그렇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괜찮은 수입을 만들지는 못했던 상황이에요. 그러다가 이제 너무 생활이 이제 빡빡하고 빠듯빠듯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고 부동산 투자도 좀 보고 해가지고 찾아낸 게, 시골 외곽에 엄청나게 먼 거리에 좀 이렇게 저렴한 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눈을 좀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 모기지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안 내도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게끔 된 거죠. 그래서 2017년도에 엠프레스 집을 구매를 하고 여기서 6개월 정도 거주를 하게끔 됩니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자금 사정이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빚이 점차 이렇게 쌓여가던 그런 상황인데, 그거는 뒤이어서 데콘솔리데이션에서 한 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엠프레스라는 지역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저렴한 5만 불 이하의 집을 사면서 부동산 투자를 좀 더 넓혀나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방법을 알아보고 다른 집들도 알아보고 해서 이제 빚은 내버려둔 상태에서 현금을 모아가지고 알타리오 집을 하나를 더 구매를 하게끔 돼요. 그 엠프레스 집은 이제 렌트를 주었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인컴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, 그래서 결국에는 집이 늘어나면서 인컴도 조금 늘었죠. 엠프레스 집이 좀 이렇게 렌트가 되면서 저희가 살 집도 뭐 빠르게 찾아봐야 됐던 상황이었고, 그때 마침 알타리오 집을 만났는데, 이 알타리오 집을 만난 게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엠프레스 집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. 그리고 알타리오 집으로 이사를 한 시기에 이제 뎁 콘솔리데이션을 시작을 했어요. 그 2018년도 어느 시점이었는데, 그때 당시에 저희가 6만 불 정도의 빚을 안고 있었는데, 이거는 리덕 집을 제외를 하고, 그리고 자동차 론, 담보대출은 제외를 시킨 거예요. 그리고 제가 학교를 가 있는 동안 어프렌티스 론도 받았는데, 그것도 제외된 상태에서 6만 불 정도의 빚을 졌는데, 이 빚을 어떻게 졌냐?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용접사 전임맨이 되기 전까지는 제 시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. 어프렌티스다 보니까 한 25불 정도가 평균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
용접사 전임맨이 되어도 처음에는 뭐 일을 그렇게 엄청 많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. 실력도 그렇고 일을 구하는 것도 점차 이렇게 실력이 쌓이게끔 되는 거죠. 그리고 시장 상황도 조금 이제 오일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일이 좀 이렇게 많이 줄어들다가 최근 몇 년은 최근 한 2, 3년은 시장 상황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6만 불은 엠프레스 집을 구매를 할 때 이제 저희가 돈이 없어서 뭐 신용카드랑 뭐 이런저런 돈들을 이렇게 다 땡겨가지고 한 3만 불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을 좀 더 보태서 엠프레스 집을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시험관 악기 시술을 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와이프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충당을 했는데 저희가 2달 동안 이제 일을 못하게끔 돼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학교를 제가 졸업을 해야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일을 못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페이퍼 크래프트 인터넷 쇼핑몰을 조금 했어요. 이제 제가 와이프가 좀 이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와이프가 그 당시에 뭐 일을 별로 하고 싶진 않았는데 뭐 제가 하도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던 게 이제 페이퍼 크래프트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. 이제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좀 괜찮은 물건을 들여와서 이제 여기 애들이 좀 잘 모르는 그런 물건들을 여기에서 팔고 그리고 페이퍼 크래프트는 이제 장비를 사가지고 조금 이제 만들어가지고 팔면 좀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비즈니스라는 게 스몰 비즈니스라고 해도 쉽지가 않고 스몰 비즈니스라고 해도 뭐 이런저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. 페이퍼 크래프트를 하기 위한 좀 그 도구들도 사야 되고 인터넷 웹사이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금 어디 뭐 등록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뭐 돈도 들고 뭐 페이퍼도 갖다 놓고 한국에서 물건도 좀 조금씩 들여온 건데 그것도 모으니까는 조금 이제 많이 되더라고요. 아메이나 애터미도 조금 했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조금씩 돈도 들고 뭐 세미나도 참여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플러스 저희 가정에 뭐 그 재정적으로 플러스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6만 불이 됐어요. 그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아무래도 일을 못했던 기간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이 좀 컸죠. 뭐 추정하기로는 한 15,000불 정도가 좀 이렇게 거기에 쓰이지 않았나. 근데 수익을 거의 내지를 못했었거든요. 이게 그거를 하면서 느낀 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뭐 생각처럼 좀 쉽지가 않다.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외에 뭐 재정적으로 마이너스를 주진 않았지만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고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접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런 게 뭐가 있냐? 그 이제 홈 인스펙션이 있어요. 그 이제 와이프가 홈 인스펙션 하면은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데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뭐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거든요. 뭐 리얼터가 된다거나 뭐 빌더가 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.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고 온라인으로 다 가능했던 점도 괜찮은데 이 공부도 그렇게 썩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에 길을 잃고 그냥 접게끔 되죠. 그 구매 대행도 한번 해보고 이 모든 경험들이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구나라는 교훈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 이민 에이전시는 이제 제가 주로 했던 거고 이제 와이프가 서포트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데 저는 일을 해야 되고 와이프가
이제 뭘 해야 되거나 알아봐야 되거나 어디 연락을 해야 되거나 하는 거는 와이프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기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일을 어떻게 잡고 뭐 전이맨 시험을 어떻게 보고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영어적으로나 좀 이제 도움을 주는 부분이었는데 일반 이제 에이전시에서 그때 당시에 한 15,000불 정도가 비용이었거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한 게 이제 한 3,000불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. 뭐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용돈 버디 삼아서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. 조금 이제 작게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이거는 투자 비용이 들진 않았어요. 그냥 이제 뭐 시간 소요만 있었고 이거 뭐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잠깐 이것저것 도움을 드렸던 분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조금 해보니까는 이거 좀 그 어렵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뭐 지금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요. 이게 사람을 이제 상대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제 성격이랑 뭐 이런 그 일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썩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이제 해야 될 말도 해야 되고 선도 좀 그어야 되고 그리고 감정 소모도 있고 그리고 더 그 말이라도 좀 더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. 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는 해요.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하고는 있죠. 이제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지. 나중에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없는데 이 앞전에 실패를 했던 것들이 유튜브를 해서 뭐 결과가 없어도 막 그렇게 좌절스럽고 충격이고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현실을 좀 받아들이게끔 되는 여러 번의 실패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이고 좀 이제 적응이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뭐 혹시 모르죠. 뭐 나중에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고. 제 와이프가 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. 그때 당시에 저희가 딘스모라는 지역에서 렌트를 하면서 지냈었는데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은 모으는데 뭐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뭐 돈이 좀 이제 잘 안 모여가지고 저희가 사고 싶은 집도 많이 놓치고 많이 좌절스럽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던 그런 시기에 이제 와이프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를 좀 찾아보다가 이제 그 앞전에 했던 일들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내다 보니까 이제 새로 다른 일을 찾다가 그러다가 발견을 한 게 비디오 편집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보통 주로 게임을 하는 이 에일리언 컴퓨터 같은 경우와 이 큰 모니터도 유튜브를 하는데 쓰게끔 되는 이제 이것도 비디오 편집을 위해서 샀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애플 컴퓨터를 이제 또 다시 장만을 하게끔 되고 대략적으로 한 7,000불 정도 뭐 컴퓨터 2대를 산 거라서요. 그것도 좀 이렇게 약간 고성능의 그리고 뭐 이런저런 필요한 부분들 사고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. 뭐 이제 일을 배우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독학으로 하게끔 되고 지금은 간단한 편집을 하면서 이제 거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시작을 하고 뭐 다만 얼마라도 돈을 벌어오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. 왜냐면은 생활비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번 돈으로 다 충당을 하는데 거기에서 1,000불만 더 벌어도 그거는 다 투자하는 데 쓰일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. 보일러메이커는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. 하고는 있는데 조금 이제 뒤로 미뤘죠. 이제 주식 투자도 하면서 하고 있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하고 있고 일도 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보일러메이커 학교를 들어갈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이 독학으로 하는 게 이 책만 있어도 독학으로 할 것 같은데
그 책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. 뭐 어찌되었든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진행 중이다.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, 뭐 많은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. 뭐 최대 한 10,000불 정도까지 투자를 하는데, 이제 분할로 뭐 한 달에 한 1,000불 정도 평균적으로 뭐 돈을 벌면서 뭐 이렇게 했어요. 뭐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좀 이렇게 실력을 쌓으면서 이렇게 투자금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면은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,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좀 크게 시작을 하기보다는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경험을 쌓고 내가 실력이 되면은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뭐 근데 이제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, 뭐 저는 경험도 없고 이제 실력이 좀 미천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. 뭐 유튜브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보일러 메이커도 그렇고 시작하기 전에는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한 점도 깨닫게끔 되고,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부족한 점을 다시 돌이켜 보는 것 같아요.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너무 재미없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,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인기 그 보는 분들이 뭐 좋아요를 눌러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게 다 그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실력을 계속 늘려나가고,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할 수가 있을까,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트라이를 하면 이게 자기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 홈 인스펙션이나 구매 대행이나 뭐 이민 에이전시, 뭐 이 유튜브 비디오 편집, 이 부분들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어요. 워낙 그 투자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. 뭐 보일러메이커도 독학으로 했고요. 이제 나중에 몇 년 뒤에 학교를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어찌되었든 비디오 편집은 와이프에게 이제 쏠쏠하게 좀 이렇게 추가 인컴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배우는 면도 있고, 작년이랑 이번 연도에 조금 돈을 한 1,000불씩 정도씩 좀 더 번 것도 있고,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%, 20% 정도? 뭐 그래가지고 집을 살 때 조금 더 보태는 것도 있고요. 2019년도에 우줄리 집을 구매를 하고요. 이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를 거주를 했고요.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끔 됐죠. 근데 이제 그때 운이 좋게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돈이 좀 더 모이게끔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. 그래가지고 캐놀라 집을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2020년도 말에 레니건 집을 또 구매를 합니다. 그래서 우줄리, 캐놀라 이제 다 그 렌트 투 오운으로 넘어가가지고 추가 인컴을 만들게끔 되었고요. 그리고 레니건 집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고,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살다가 또 이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, 2021년도에 이제 덱 콘솔리데이션을 청산을 합니다. 이제 덱 콘솔리데이션을 시작을 하고 이제 3년 만에 청산을 하는 거예요. 비통합이에요. 비통합. 덱 콘솔리데이션은 한 6만 불의 빚을 통합을 한 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3만 불 정도가 남아있는 비용을 거의 일시불로 한 번에 반환을 해요. 집을 사기보다는 이제 빚을 청산을 하고 모기지를 다시 받기 위해서 신용점수를 회복시키고 한 거죠. 그래서 지금 모기지를 다시 받기 위한 그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.
그리고 2021년도에 엠프레스 집을 다시 판매를 하게끔 되는데, 이 엠프레스 집 같은 경우에는 테넌트가 이제 여러 번 바뀌게끔 돼요. 렌트를 했던 분이랑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내쫓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렌트 투 오운을 계약을 했다가 1년 한 2년 만에 뭐 계약 그쪽에서 이제 포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또 판매에 또 들어가고, 뭐 그러다가 또 렌트 투 오운 계약을 또 다시 했는데 이분들은 1년 만에 이제 또 포기를 하셔가지고,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판매로 해가지고 끝났습니다. 한 1, 2년 만에 그 이제 투자금은 거의 회수가 되었고요. 한 3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. 뭐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 추가적인 수입을 발생을 시켰어요. 그 엠프레스 집 같은 경우에. 다른 집들은 진행 중이고요.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 보면 알타리오나 우줄리나 캐놀라나 좀 이렇게 끝까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. 뭐 어찌되었든 지난 10년에 좀 이렇게 저희가 했던 일들,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이 빚도 청산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자동차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를 했던 집들에서 추가 소득이 조금씩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,000불 정도의 그 렌탈 인컴이 발생을 하게끔 되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내년에 모기지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지금 에어비앤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, 에어비앤비가 되었든 렌트가 되었든 뭐 그렇게 되면은 다만 얼마라도 추가 수입이 좀 더 발생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뭐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이고, 지금 다시 돌아보면은 한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저렴한 집들을 좀 이제 구매를 하게끔 돼요. 이 집들은 이제 알버타 외곽이랑 사스케추안 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.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이 부동산은 이제 렌트 투 오운이랑 뭐 에어비앤비를 조금 이제 섞어가면서 좀 이제 하고, 그리고 보일러메이커나 뭐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조금 이제 소득을 좀 더 만들어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,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뭐 그 사이에 그 입양도 좀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기서 입양을 하려면은 이제 그 해외 입양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.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. 물론 나중에 계획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, 뭐 어찌되었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위한 소득도 늘리고, 그리고 소득원도 조금 이제 다양화시키고, 그리고 와이프가 비디오 편집을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갖게끔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콘텐츠를 하면서 유튜브도 할 수가 있고,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좀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